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무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요.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환절기라서 좀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요.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네요.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아서 지금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방송 듣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 이상 되시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30대 때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세월을 이기지를 못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어쨌든 좀 건강 주의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진행하겠는데요. 자, 일단 특징주 삼성출판사는 핑크퐁이 상어가족 공연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조정 받으면은 단계 받으면 들어가시고 좀 시간 걸렸다가 조정 안 받고 있다가 괜히 쭉 밀리는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단계 조정 받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진비엔진은 이번 주에 조정을 쭉 받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 그리고 또 조류독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 가격 충분해요. 그리고 날씨도 좀 추워지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관심 한번 갖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추천주인데요. 인버스는 좀 아쉽죠. 최근에 이제 추천했던 게 여기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본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손실 보고 있지 않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크게 두 번 정도 먹었어요. 여기에서 추천하고 여기에서 매도시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추천하고 또 여기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매수가까지 왔는데 길게 보는 거니까 또 없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PCL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수요일 종가에 추천하고 목요일 장중에 매도 시켰어요. 원래는 플러스 20% 이상이었는데 장중에 플러스 10%나 아니면 홀딩 전략 했는데 10%까지 내려왔어요. 잠깐 좀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는 위에서 매도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20% 이상 매도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매매도 필요합니다. 항상 장 상황에 맞게 또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입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는 화요일에 급등하고 버티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화요일에 상승하고 버티는 흐름, 화요일에 이제 급등했는데요. 시장이 화요일에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해외 증시 보면 되는데요. 미국이 월요일에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요일 장중의 흐름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충분히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들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 보면은 선물에서 화요일에 10,000계약 이상 매수가 나왔죠. 장중에는 13,000계약 이상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에요. 중간중간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청산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지수가 지금은 이제 반등할 만큼 반등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반등하는 걸 크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반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기관이 거의 5월부터 7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8월 이후에 또 이때부터
또 그 연기금에서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시장이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죠. 주식시장은 뭐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뭐 주식시장 언급도 하고 또 금리 언급도 하고 하면서 계속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히는 것이죠.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크게 빠지면 좋지 않죠. 그런데 작년 고점 이후에 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현 정부 하에서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는 건 괜찮은데 지금 너무 크게 빠졌죠. 근데 추세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이 추세의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중간중간에 조금 어떤 그 흐름을 단기적인 흐름을 만들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경기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어렵죠. 자, 어쨌든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는 건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등이 나온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흐름이죠.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인데 추세적으로 뭔가 큰 흐름이 나오려면은 제대로 된 어떤 상황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의 결과가 여기서 좀 뚫어주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지수대가 전고점 부분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를 뚫어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었었던 쪽 그리고 다시 추가 반등을 만들었었던 쪽에서는 추가 반등이 나오면은 기회다 해가지고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해외 증시의 어떤 그 흐름이죠. 해외 증시가 버텨주고 좀 더 가주면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증시가 버티기만 해도 한국은 조금 더 이제 반등을 시킬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어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이 가야 한국도 반등이 나오는 거죠. 미국보다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뭐 미국은 역사상 최고점에 다시 왔는데 한국은 여기에요. 정말 초라한 그런 흐름이죠. 뭐 글로벌 그 여러 그 주요 국가들 흐름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은 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추세적으로 흐름이 좋으려면 결국은 경제의 흐름, 경기의 흐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하락세에 접어들었거든요. 이미 작년에 2017년부터 하락한다고 봐야죠.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남았죠. 작년에 반도체가 결국은 경기도 붙들고 있었던 거고 주식시장도 붙들고 있었는데 작년 최고점 이후에 반도체가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대감이에요.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죠. 최근에 이제 인텔이 데이터 센터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증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텔 같은 주요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하면은 좋은 거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투자가 일어나야지 반도체에 다시 또 새로운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좀 버티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좋았어요. 미국 시장이 급등했죠. 다시 역사상 최고점, 뭐 나스닥, S&P 500 역사상 최고점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한데요. 어쨌든 뭐 대형주나 기술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간 선물도 괜찮았기 때문에 어쨌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금요일 고점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넘어가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그 월요일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어떤 베이스는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에요. 장중에 미국 선물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오전에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고요. 한국 시장이 버티고 반등하고 버티고 있는데 뭐 오후에라도 이 미국 선물이 갑자기 좀 튄다. 그랬을 때는 갈 수가 있죠. 근데 초반부터 약해가지고 그냥 쭉 밀린다. 그랬을 때는 정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국 시장도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 정규장도 중요하죠. 여기서 또 넘어가면은 뭐 탄력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한 변곡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세적으로 계속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현물에서 개인만 매도하고 있죠. 개인이 매도하고 있죠. 개인이 추세적으로 쭉 매도하고 있죠. 개인 트렌드가 이래요.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계속 매도하는 트렌드예요. 단기적으로 좀 이제 그 단기적으로 그렇죠. 선물 쪽에서 개인이 매수하는 약간 그런 흐름, 그리고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죠. 코스피.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그 추세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계속 매도했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쪽에서는 약간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들의 어떤 수급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건 수급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기관이 매수하는 것도 사실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야 계속 매수를 하는데, 물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매수했던 세력이니까 뭐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하든 말든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은 버티거나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대내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요. 결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경기 흐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의 최근 이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국가 뭐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6.0% 찍었죠. 이 수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거의 뭐 공산주의라고 봐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도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통제를 하는 국가 아닙니까? 참 희한한 나라죠. 그게 사회주의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북한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뭐 그 기업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죠. 기업들을 공유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기업인들이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내 거다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어우, 그동안 중국에 엄청난 억만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그 경기 흐름이 사실상 많이 꺾였다고 보시면 돼요. 6%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꺾이는 흐름이라서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하고 갈등, 일본하고 지금 이 아베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가 만났습니다만은 이게 뭐 쉽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금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요한 건 최소한 매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기적인 흐름은 이 1900선을 언제 이탈할지, 그게 관건인데요. 하락하는 과정이 좀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문제지 중기적으로는 역시 좀 좋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약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관건은 미국 시장이에요. 다음 주도 미국이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뭐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변곡점에 왔어요. 여기서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미국이 관건이고요. 결국은 조금 더 반등했다가 꺾이는지 아니면은 그냥 쭉 밀리는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의 종가보다 좀 더 높게 끝날지 아니면 낮게 끝날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월요일에 선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3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왔다, 강하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랬을 때는 다음 주도 좀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버티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지 않고 뭐 코스피가 2100선 겨우 이제 터치 정도 하려는 흐름 정도 나오다가 그냥 꺾여버리면 그때는 이번 주보다는 좀 낮은 그 상황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강 후약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다음 주 시장이다. 정강이라고 하면은 뭐 월요일 정도, 길면은 화요일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유동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지금은 일단 바이오, 단기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오래 안 된 바이오주들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보셔도 되고, 상장한 종목이요, 6개월 이내. 그리고 짧게는 한두 달 이내에 상장한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만 좀 접근을 해도 된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변곡점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반등할 때 하방 시도는 해볼 만한 그런 구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뭐 위를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위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무료 방송 순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평택촌놈 TV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